이재명 후보의 마크맨이 김만배 씨냐,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새벽엔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런 맥락은 제 쪽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두고 오락가락 좀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철 평론가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만배 씨의 해명조차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영학 회계사와의 녹취록 공개되자 그리고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녹음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만 그래서 일부러 과장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도저히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니다.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한 이유는 실제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거 사실 내 거 아니다. 높은 분이겠죠 아마. 그분 거인 거 알지 않느냐. 갈등 무마용으로 대답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또 김만배 씨의 변호인은 법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국민들은 또 언론이나 수사기관은 김만배 씨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김만배 씨 변호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변명을 하자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러자니 이 변명을 한 적이 없다고 또 말을 바꾸게 되고 계속해서 말이 꼬이는 것이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 지금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었는데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1조 원대 게이트의 책임은 온전히 다 져야 됩니다. 김만배 씨가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국민들 앞에 알리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분이 윗선인지 일각의 시각처럼 그게 맞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금 지나간 속보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검찰이 지금 바라보는 포착한 특정한 혐의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배임, 횡령 혐의인데 저 혐의들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혐의인지 혹은 서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뭔가 검찰이 다른 혐의도 포착한 건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뇌물 공여의 그 액수가 문제되는데요. 기존에 그 유동규 씨는 이제 그 3억 위례하고 그리고 이제 5억 정도가 이게 뇌물 혐의로 기재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이게 그 엄청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녹취록에 보면 25% 정도 700억 가량이 이미 그 약속이 돼 있는 그분한테 이런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모 변호사 있죠. 그분이 20쪽짜리 자술서를 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게 유동규 씨가 이론은 이게 내 거다. 이런 이게 자술서가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뇌물 공여의 액수가 대폭 늘어나서 기존의 5억 외에 700억 약속이 있죠. 뇌물은 이제 그 약속만 해도 기수입니다. 또는 이게 요구만 해도 기수고 공여 의사표시만 해도 기수예요. 따라서 저는 뇌물 액수는 대폭 늘어난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횡령. 이거는 이제 그 473억 가져간 거 또 이게 소명 안 되는 83억 이런 부분이 있죠. 장기로 이게 안 갚으면 이것도 횡령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게 가장 주목하는 건 배임입니다. 이게 바로 성남시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배임죄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배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당군 일의 최대 배임이에요. 이게 취직이 아니고. 그 설계
구도 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를 뺀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배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근데 장 변호사님, 이 얘기만 하고 주제를 정리할 텐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과거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의 마크맨이었고 인맥이 상당한 형이다. 물론 뭐 오늘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 따르면 A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 대장동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성남시 상대로 민원을 해결할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천화동인 7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지금 배모 씨, 그 기자인데요. 그 김만배 씨 후임 법조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 씨가 이재명의 마크맨이다라고 하면서 김만배 씨를 소개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보도에 의하면 이제 2010년 정도부터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팀에 합류한 거로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아직까지는 이것은 다 전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남욱 씨도 곧 귀국을 한다라고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사건의 전체 실체가 조금씩 규명이 될 것 같을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의 그렇습니다. 소유주. 지금 현재 뭐 미국에 일단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돈을 챙겨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본인이 곧 귀국한다라고 이제 언론사에 통보를 한 모양인데 아마 그거 들어오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대장동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 특혜역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이 된 상태고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속보로 이 내용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국정감사에 등장한 두 인물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입니다.